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루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기존에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오늘 강아지 루푸스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루푸스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루푸스뿐만 아니라 지방층염, 또 천포차, 그 외에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견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루푸스 자연치유력으로 벗어나기. 먼저 루푸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루푸스의 정의는 자신의 면역체계가 여러 신체 조직이나 기관을 공격하여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다른 질병보다 더 희귀하게 발생하고 상태가 진행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푸스는 증상이나 아니면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전신성 혼방성 루푸스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냥 루푸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루푸스와 관련된 내용은 소동물 피부학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루푸스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문제, 바이러스 감염, 호르몬, 자외선, 그리고 다양한 약물들, 또 생독 백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루푸스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도 루푸스 상태가 악화시키기 때문에 햇볕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루푸스의 증상은 면역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면역세포가 관절을 손상시키는 경우 다발성 관절염, 그래서 애들이 걷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잘 안 걸으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발열, 빈혈. 빈혈은 적혈구를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피부 질환으로 여기저기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강궤양, 또 심근염, 폐렴, 그리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 발작이나 그런 신경 증상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 피부병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루성 피부염, 수포성 질환, 그리고 발볼록살 궤양, 강아지들 발바닥에 패드가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그 패드가 궤양이 생겨서 구멍이 폭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각화되는 경우, 그리고 난치성, 속발성, 세균성 농피증, 그리고 코, 귀, 그런 곳에 궤양이 있고, 또 지방층염 또한 루푸스 피부병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코끝이 움푹움푹 패이게 됩니다. 좀 아물었다가 또 그 옆에 파이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피부 여기저기 손상을 받으면서 모근이 상하니까 털이 빠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루푸스를 치료하는 방식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예후는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는 강아지들마다 면역의 정도가 틀리고 또 약에 대한 반응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 피부 혹은 근질환을 가진 한 축은 약물에 좀 더 잘 반응하며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임상치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심한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이런 개들은 전신 글루코코이드, 이거 흔히 스테로이드 얘기하는 거고요. 충분히 반응하지 않으며 다른 면역 조절제, 이거는 면역 억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장적수술 혹은 이들 두 처치가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치 신념을 가진 동물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신장을 손상시킨 그런 개들은 일반적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신질환이 나타난다. 결국 신부전으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신성 혼방성 루푸스 치료는 개별화 시켜야 한다. 애들마다 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초기에 선택되는 약물은 대량의 전신 스테로이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다른 면역 조절제가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자티오프린을 이렇게
처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한 용혈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혹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강아지는 비장을 적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바미솔이나 급요법 그리고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개에 따라서는 효과적이기도 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3 영양제를 비롯한 여러 약물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가 입증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예후는 어떻게 되냐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가진 개의 40% 이상은 진단을 받은 지 1년 내에 죽었는데 그 원인은 신질환이나 아니면 폐혈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고 강아지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스테로이드가 효과적이었고 그거는 아이들 반응에 따라서 이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 건너 처방하는 방식으로 치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물 피부학 스크립 이 책에서는 루푸스 치료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햇볕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햇볕을 피하고 그리고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영양제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아지들마다 반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으로 치료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약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처음에는 강한 제제를 쓰고 그리고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간격을 늘려서 처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사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로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루푸스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루푸스 하면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그런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당연히 루푸스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발표된 루푸스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루푸스의 치료와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보고서들을 갖다가 검토했을 때 이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바꾸거나 오메가3 영양제와 같은 것을 먹이고 또 항지루성 샴푸, 항생제, 레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나 다양한 항생제의 병용 처방 그리고 구강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이 제한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한 축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맞춰서 처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후로 최종적으로는 한 축의 절반 정도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락사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동물 피부학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루푸스를 가진 개의 40% 정도는 1년 안에 죽거나 아니면 안락사 된다고 하는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푸스가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는 보호자분들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그런 거를 처방받게 되면 일단은 근육통이나 아니면 빈혈 그리고 피부 증상 그런 것들이 나아지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보호자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낫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약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증상만 억제할 뿐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러한 반응은 계속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약물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스테로이드 문제 또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면역이 억압됨으로 인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들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약도 듣지 않고 너무 강아지가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지금 최근에 발표된 논문도 그렇고 기존의 책에서도 그렇고 한 1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지금 그런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그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이 덜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루푸스를 간단히 정리하면 루푸스는 면역매개성이고 과다한 면역체계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주된 치료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처방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약물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자가면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그냥 특발성이라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증상만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아니면 면역억제제 그런 처방을 하고 그리고 상태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지 강아지 상태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윤석 박사의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 환경독소, 시기적 요인, 미생물 불균형, 스트레스, 신체 방어벽 손상,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결국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자가면역 질환 또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저자는 몸속 대청소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된 상태여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리한 영상이 요 위에 링크한 이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자가면역 질환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이전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매우 다양한 면역을 교란시키는 원인들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자가면역 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의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어느 장기가 손상되어졌는지 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런 구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내 몸의 면역이 지나치게 과민해져서 내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자가면역 질환 또한 호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원인들이 누적된 결과 자가면역 질환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루푸스 같은 경우 1979년도에 최초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즈음에 뭔가 바뀐 것들이 루푸스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면역 관련 질병의 발생률 그래프를 봐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러지나 천식 이런 질환들이 197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에서도 비슷하게 1960년대, 70년대부터 면역 관련 질병들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하실 거는 루푸스도 그렇고 지방층염, 청포창, 아토피 그런 다양한 면역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가 유전자를 이야기하는데 유전자가 1970년대 즈음에서 확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런 면역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는 1차적인 요인이 아니다. 1차적인 요인은 1960년대, 70년대 바뀐 그 무엇이 가장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화학물질, 환경독소 이것들이 1960년대, 70년대 급격히 늘어났고 개들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에 방부제, 사료첨가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 사료를 먹으면서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나열된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강아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돌봐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몸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면역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요 외에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강아지가 정말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로는 루푸스의 하나의 증상이 지방층염인데, 지방층염에 대한 현대의학의 치료법도 좀 전에 루푸스랑 똑같이 스테로이드 또 면역억제제 치료입니다. 그거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루푸스도 그렇고 지방층염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그런 걸 처방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자연 치유력이 회복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하고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한 사례인데, 얘가 23년 8월 18일 날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피부 여기저기가 손상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피부 또한 손상을 받아서 털이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다른 부분은 최근에 아물었고, 이 지방층염이 이전에 생겼던 데가 아물면서 또 다른 데 구멍이 생기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도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게 8월 18일이고, 그 다음에 왔을 때 9월 11일 한 3주 만에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났던 부분들이 아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물고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왔을 때 손상받았던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털도 다 난 상태입니다. 보호자분도 털이 부들부들 났다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루푸스나 천포창, 지방층염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를 몇 마리를 치료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마음이 급하니까 결국 기존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상태가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루푸스, 지방층염 그리고 천포창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당장 심각한 증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그런 것만 사용해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처치를 하다가 결국은 약에 대한 내성 그리고 다른 부작용들, 합병증 그게 생기면서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한번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희귀 질병인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